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통장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 딱 50만 원만 ETF에 넣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넣기만 해요. 10년 뒤 이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을까요? 50만 원 곱하기 120개월이니까 한 6천만 원 되겠지? 아닙니다. 복리라는 마법이 붙으면 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실제 연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7%, 10%, 심지어 15% 시나리오까지 전부 계산해서 여러분 앞에 그 계좌 잔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에이, 그거 뻔한 복리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은 단순히 숫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적립식의 함정은 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차에 왜 포기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콘텐츠가 여러분 피드에 계속 뜨거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복리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이자가 연 10%라고 칩시다. 1년 뒤에 11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시죠? 그런데 2년 차가 중요합니다. 달리라면 또 원금 100만 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10만 원이 붙어서 120만 원이 됩니다. 복리는 다릅니다. 2년 차에는 110만 원에 대한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이 붙어서 12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겨우 1만 원 차이잖아.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 구조가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연 10% 복리로 굴린다고 가정합니다. 10년 뒤 약 259만 원, 20년 뒤 약 672만 원, 30년 뒤 약 1,745만 원, 100만 원이 1,745만 원이 됩니다. 원금 대비 17배가 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추가로 넣지 않고 딱 한 번만 100만 원 넣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매달 돈을 계속 넣는 겁니다. 매달 50만 원씩 120개월 동안. 그리고 넣을 때마다 복리가 붙습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0개월 동안 복리로 굴러가고, 두 번째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9개월 동안 복리로 굴러가고, 세 번째 달에 넣은 50만 원은 118개월 동안 복리로 굴러갑니다. 이렇게 쌓이는 걸 금융에서는 적립식 복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이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이제부터 실제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월 적립금 50만 원, 적립기간 10년, 즉 120개월, 투자 대상은 ETF, 총 투자 원금은 6천만 원. 여기에 연평균 수익률을 세 가지로 나눠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나리오 1번, 연평균 수익률 7%.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왜 7%냐 하실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의 최근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대략 7%에서 8% 사이입니다. 국내 코스피 기반 ETF도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 재투자 포함 시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7%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보수적 기대치입니다. 자, 계산 결과 나갑니다. 월 50만 원, 연 7% 복리 10년, 최종 계좌 잔고 약 8,254만 원. 원금이 6천만 원이니까 수익이 약 2,654만 원 발생한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원금 대비 약 44%. 이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아무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시장 평균만 따라갔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2번, 연평균 수익률 10%. 이건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S&P 500의 배당 재투자 포함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 근처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차감전 기준이에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추종 ETF, 예를 들어 QQQ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50만 원, 연 10% 복리 10년, 최종 계좌 잔고 약 1억 322만 원. 원금은 똑같이 6천만 원인데 수익이 약 4억 322만 원, 1억을 넘깁니다. 매달 50만 원 넣었을 뿐인데 10년 뒤에 통장에 1억이 넘게 찍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 1억 모으려면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까? 그런데 매달 50만 원만 빠지지 않고 넣으면 복리가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출근하는 동안에도, 주말에 쉬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시나리오 3번, 연평균 수익률 15%. 이건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평균 15%를 10년 내내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8%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2022년처럼 크게 빠진 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ETF나 특정 성장 섹터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연 15% 이상을 기록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운이 좋았을 때 혹은 성장 섹터에 집중 투자했을 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월 50만 원, 연 15% 복리, 10년, 최종 계좌 잔고 약 1억 3,932만 원, 원금 대비 수익이 약 7,932만 원,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합니다. 원금의 132%를 수익으로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보수적 7%일 때 약 8,694만 원, 중립적 10%일 때 약 1억 322만 원, 낙관적 15%일 때 약 1억 3,932만 원. 원금은 전부 동일하게 6천만 원입니다. 수익률 차이가 몇 퍼센트 나는 것뿐인데 최종 금액 차이는 수천만 원이 납니다. 이게 복리의 핵심입니다.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긴 시간이 곱해지면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들으시면서 10%랑 15% 차이가 생각보다 크진 않네?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10년에서는 차이가 이 정도인데 이걸 20년으로 늘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만 20년 시나리오도 보여드릴게요. 매달 50만 원 20년 연 10%면 약 3억 8천만 원, 연 15%면 약 7억 5천만 원. 같은 월 50만 원인데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을 뿐인데 금액이 몇 배씩 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물론 오늘 주제는 10년이니까 10년에 집중하겠습니다만 이 연장선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차에 실망합니다. 에이, 이거 그냥 넣은 돈이랑 별로 차이 안 나잖아? 맞습니다. 초반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연 10% 시나리오 기준으로 연도별 잔고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년 차, 총 투자 원금 600만 원, 계좌 잔고 약 626만 원, 수익 26만 원. 솔직히 이 정도면 뭐야 이게 다야? 싶죠. 한 달치 적립금의 반도 안 되는 수익입니다. 2년 차 원금 1,200만 원, 잔고 약 1,325만 원, 수익 125만 원. 아직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3년 차 원금 1,800만 원, 잔고 약 2,105만 원, 수익 395만 원. 슬슬 느껴지기 시작은 하는데 이걸로 뭘 하나 싶은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5년 차 원금 3천만 원, 잔고 약 3,991만 원, 수익 약 901만 원. 이제 수익이 9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슬슬 복리가 일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시죠? 7년 차 원금 4,200만 원, 잔고 약 6,084만 원, 수익 약 1,884만 원, 수익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8년 차 원금 4,800만 원, 잔고 약 7,333만 원, 수익 약 2,003만 원. 9년 차 원금 5,400만 원, 잔고 약 8,155만 원, 수익 약 3,255만 원. 그리고 드디어 10년 차 원금 6천만 원, 잔고 약 1억 322만 원. 보이시나요?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수익이 900만 원 느는데 5년이 걸렸는데 5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는 수익이 3,40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뒤로 갈수록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걸 스노볼 효과라고 합니다. 눈덩이가 언덕 위에서 굴러 내려올 때 처음엔 주먹만 한 크기지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다가 나중엔 사람보다 큰 눈덩이가 되잖아요. 복리가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3년을 버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서 3년 차에 이거 별로 안 불어나네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건 5년 차 이후부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리는 뒤에서 폭발한다. 앞에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만 그 폭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어. 복리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ETF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에도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여러 개 있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S&P 500 ETF를 직접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ETF의 장점은 뭐냐면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형주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 안팎, 이게 배당 재투자 기준입니다. 적립식 투자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술주 중심 ETF,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기술주, 성장주 비중이 매우 높아서 S&P 500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져요.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보다 높은 구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나스닥 100 지수가 한 해에 33%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런 해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이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 중심 ETF,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로 구성된 ETF가 있습니다. 이런 ETF는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보다는 분기마다 혹은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 3%에서 5% 수준인 상품들이 많고 여기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총 수익률은 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 면에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중간중간 배당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건 숫자로 안 잡히는 장점이에요. 네 번째, 국내 시장 ETF. KOSPI 200이나 KOSDAQ 150 같은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환율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미국 ETF에 투자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10년에서 20년 한국 시장의 성과는 미국 시장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만 가져가기보다는 미국 ETF와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는 전략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뭘 사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적립식 투자 10년 이상 할 생각이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S&P 500 추종 ETF를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나스닥 100 추종 ETF를 일정 비율 섞고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면 배당 ETF를 일정 비율 섞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만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산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ETF를 고를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총 보수입니다. ETF는 운용 보수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연 0.07%인 ETF가 있고 연 0.5%인 ETF가 있습니다. 제로 또 몇 퍼센트 차이가 뭐가 중요해? 하실 수 있는데요. 10년 적립식 투자에서 운용 보수 0.3% 차이가 최종 수익에서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복리니까요. 수수료도 복리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보수가 낮은 걸 고르세요. 이건 공짜로 수익률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적립식 투자의 장점과 함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이밍을 안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르겠지 하고 추가 매수하다가 꼭대기에서 물리고 주식이 빠지면 더 빠지겠지 하고 팔았다가 바닥에서 놓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도 타이밍 잡는 걸 어려워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걸 잘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런데 적립식으로 매달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량을 삽니다.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판단을 안 해도요. 이걸 금융에서는 원가 평균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수 평균 단가가 자연스럽게 적정 수준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가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적립식 투자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의 정답은 항상 지금입니다. 언제 시작하든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목돈 3천만 원을 한 번에 넣으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내놓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0만 원씩 넣는 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번 달에 5% 빠졌어요. 그래도 50만 원밖에 안 넣었으니까 손실이 2만 5천 원이에요. 커피 몇 잔 값이잖아요. 이러면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멘탈이 안 흔들려야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유지해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함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중간에 빼면 복리가 깨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년 차에 목돈이 필요해서 3천만 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5년 동안 복리가 적용될 원금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리는 뒤에서 폭발한다고. 그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돈을 빼면 폭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 넣는 돈은 10년 동안 절대 안 쓸 돈이어야 합니다. 비상금은 따로 만들어 두세요. 월급의 3개월에서 6개월치는 비상자금으로 예금이나 CMA에 넣어두시고 그 위에 남는 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 계좌는 금고라고 생각하시고 열쇠를 10년 뒤에나 꺼내세요. 두 번째 함정, 하락장에서의 심리. 2022년 같은 해에는 S&P 500이 한 해에 약 19%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33% 빠졌고요.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는데 넣을 때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요, 적립식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주가가 빠졌다는 건 같은 50만 원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역사적으로 항상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50% 가까이 빠졌던 S&P 500이 이후 10년 동안 4배 넘게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락장에서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하락장에서 계속 사면 회복할 때 수익이 폭발합니다. 이 마인드셋이 적립식 투자의 생존 기술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부터 매달 적립식으로 S&P 500 ETF를 산 사람과 폭락에 겁먹고 멈춘 사람의 10년 뒤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폭락장에서 계속 산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렸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물량을 모았으니까요. 하락장은 적립식 투자자에게 세일 기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 과도한 확인.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매일매일 계좌를 열어봅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르면 기분 좋고 빠지면 불안하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혹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팔아야지 하면서요. 적립식 투자는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 이체 걸어놓고 자동 매수 걸어놓고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리밸런싱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계좌를 자주 보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심장이 편해야 투자가 오래갑니다. 자,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익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으로 많이 나가면 소용이 줄어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립식 ETF 투자를 할 때 일반 계좌로 하는 것보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에 ETF를 담으면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한 세금이 당장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 초과하는 분은 13.2% 세액공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받은 돈을 다시 투자에 넣으면 복리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돈을 넣는 것만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다시 복리를 키운다. 이게 연금저축의 매력입니다. 두 번째,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ETF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 세금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연금저축 계좌에 먼저 매달 50만 원을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SA 계좌에 추가로 적립하는 겁니다. 일반 계좌는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10년 뒤 실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천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이 ETF 저 ETF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 선택 하나만 바꿔도 수익이 확 달라진다는 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좌 선택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이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50만 원이 어딨어? 나는 그 돈도 없는데. 이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립식 투자는 50만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고 심지어 10만 원이어도 됩니다. 10만 원씩 연 10%로 10년 넣으면 약 2,064만 원이 됩니다. 원금 1,200만 원에 수익 864만 원. 20만 원씩이면 약 4,129만 원. 30만 원씩이면 약 6,193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적더라도 시작하세요. 복리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지 금액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1년 뒤에 나는 오늘 시작한 나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5년 뒤에 나는 더 고마워할 거고요. 10년 뒤에 나는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ETF에 10년간 적립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8,600만 원, 시장 평균이면 1억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복리는 뒤에서 폭발합니다. 처음 3년의 지루함을 견딘 사람만이 뒤에 5년에서 큰 과실을 수확합니다.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적립식의 최고 장점은 타이밍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ETF는 낮은 보수의 시장 지수 추종형을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분산은 기본입니다. 세금을 무시하지 마세요.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하락장에서 팔지 마세요. 하락장은 적립식 투자자에게 세일 기간입니다. 그리고 계좌를 자주 열어보지 마세요. 자동화해놓고 잊어버리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단한 종목 분석 능력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10년 뒤에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 적립식 투자를 모르는 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게 그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